네, 또 아카데미 하면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이죠. 이 교육의 달인이신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늘 이 시점에 꼭 필요한 투자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분기별 어닝 시즌을 좀 어떻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분기별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준비를 잘 해두셨다가 어닝 시즌에 수익 실현을 해가시는 그런 투자 전략 굉장히 좀 많이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적인 영업이익의 변화, 어느 업종이 개선되는지, 어느 업종이 안 좋은지,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래야 대응 전략도 세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입니다. 12개월 선행 포워드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예요. 보시면 2018년도 7월, 2018년도 8월, 9월, 1년 전이죠. 1년 전. 1년 전에 210조를 윗도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계속 하향 조정.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2018년도 그 1월 고점 이후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계속 하락, 조정 추세를 보였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지금 현재는 150조 수준이에요. 150조. 150조 수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죠.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그럼 기업들의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수출입 지표가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이제 며칠 후에요. 10월 1일에 한국 9월 수출입 동향 지표 발표가 되죠. 9월 21일 날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발표됐는데 우선 추석도 껴 있었지만 썩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거 확인해 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확인해 가셔야 된다는 소리고 또 오후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는 거예요. 제조업. 그만큼 국내에서 뭔가를 제조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기에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감안을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시장 할인율이에요. 시장 할인율. 제가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기본적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지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장 할인율이라는 것도 물론 증권가에서 리포트 발행하고 컨센서스 추정하고 할 때 시장 할인율도 다 적용을 했겠죠. 했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리포트 발행된 시점이 언젠가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대외 변수는 어떤 거, 대내적인 것은 어떤 거. 이런 부분들 시장 할인율을 놓고 봐야 된다. 지금 코스피 200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가 150조 원 수준이다. 여기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요. 수출입 동향 지표 말씀드렸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고 뭐 우리나라 것만 봐야 되나요? 미국의 제조업도 봐야 되고 중국의 제조업도 봐야 되고 유로존, 독일, 유로존 제조업도 봐야 돼요. 왜? 그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야 한국 수출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체크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고, 자,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저 또한 쉽게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채팅방에서. 자, 다음 화면 보시는 화면은요. 코스피 PER 추이입니다. PER 추이. 왜 지난 5월 그리고 지난 8월 코스피 지수 안 좋았을 때 코스피 PBR이 몇 배, PER이 몇 배 이런 얘기하면서 저평가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밑에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게 코스피 200이고요. 위에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어제 날짜 기준 9월 26일 기준으로 14.17이에요. 14.17. 8월 달에 10배 수준이었죠.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3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있는데 기업 실적들이 좋게 전망되고 있나요? 뭔가 뚜렷한 개선이 나오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왜 올라갔어요, PER이? 대외적인 거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대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면서 지수 상승, 주가 상승을 시켰어요. 그럼 PER이 올라가죠. 이 PER, 올라간 PER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든가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3분기 실적 개선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장 차익 실현이건 뭐건 간에 주가에 조정받아서 내려갈 때 사야 할 게 있고 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맞죠? 네. 정당화시킬 수 있는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증시 반등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적정한 수준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조정받는다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특히 테마주 뭐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예. 테마주 어닝 시즌 들어가면 테마주 또 어려워집니다. 왜?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다른 테마주들은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보세요. 묻어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3분기 실적 개선, 특히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이런 기업들 잘 짚어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가신다면 분명히 10월 중순 이후 11월 달에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투자 팁은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